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2,550선 뚫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봐야죠.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온기가 어디까지 좀 뻗어나갈지, 그리고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주실지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은 좋은 점과 좀 나쁜 점이 혼재되는 시장 같아요. 네, 그럼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좋은 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계속 연일좀 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 매수 대기세 또 매수의 힘 요거는 확실히 강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호재가 나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3에서 5% 상승하는 주식이 5에서 한 10%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재료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만큼 재료에 대한 이 매수세, 이 힘이 조금 더 강한 시장인 거예요. 이건 되게 좋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기업 관련되어서 뭐 악재가 해소될 것 같은 좀 낌새가 보이거나 낙폭과대 인식이 있다 싶으면은 저점에서 한 30% 올라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순식간에 지금 2만 원대에서 2만 8천 원대까지. 근데 주도 섹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터리 가운데서 낙폭과대 인식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면 한 30% 올라오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 호재에 대한 민감도 확실히 크다.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바로 상한가 가버리고, 그다음에 올릭스가 바이오에서 이제 대장이거든요. 중소형주 가운데서 이전에 이제 펩트론 다음으로 이제 비만 쪽 GLP-1 요 타켓으로 한 거에서 이제 맛이 이 올릭스가 릴리한테 기술 이전하면서 대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릭스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마를 쫓는 자금들은 어디 간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 다른 쪽 뭐 조선주 가운데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1등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우리가 방산 우주 쪽에서 이 주식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 방산 1등은 살아 있죠. 나머지 주식들은 움직임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지만, 그죠? 그다음에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도 1등은 살아 있는데 2, 3등 같은 경우 뭐 한전 캠피슨이라든 꺾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낙폭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소부장이 조금 자금을 끌어올고 오긴 오는데, 이게 필옵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YC캠이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유리기판을 축으로 하는 섹터들과 온디바이스 관련된 테마 자금들이 따라와요. 근데 이게 다른 기존의 중가권이나 이런 주식들까지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줄 잘 서야만 가는 상승. 그리고 낙폭주라고 하더라도 낙폭주 이 반등 이후에 이 힘의 세계가 좀 달라지더라. 뭐 예를 들면 언택트 가운데서 카카오의 반등과 똑같은 폭락이 나왔지만 카카오페이의 반등은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2610, 2510을 돌파를 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 의미 있는 매물대를 넘어선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쌓여 있었던 이 매물대 있잖아요. 요 매물대를 넘어간 거는 되게 좋은 신호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이 주식들이 상황을 보니까 1등주들은 다 살아있다, 확실히. 그죠? 요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좀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에 좀 인정이 있으면 바로 한 30% 정도 올라가네. 이게 근데 주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낙폭주에서도. 그죠? 이게 좋은 점인데,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이건 좋은 점이에요. 근데 뭐가 안 좋냐면 질이 안 좋아요. 예, 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질적으로 좋으려면 자금이,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금이 이렇게 가면 되게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팔을 딱 펼쳐놓고 여기 조선주 있고 전력주 있고 건설기계 있고 바이오 있고 반도체 있고 배터리 있고 자동차 있으면 여기가 조금 빨더라도 전체의 큰 자금 자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떠받치는 형태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송송 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면은 버티는데 이쪽은 돈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시장에서 줄을 잘못 서게 되면 돈 빠져나가는 쪽에서 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시간 대비 기대 수익이 확 떨어질 수 있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종목 선택이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조차도 되게 짧아요. 급등하다가 싹 빠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스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이번 구간에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좀 투자 스킬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아마 수익률 격차가 이번 구간 되게 많이 벌어질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 안 좋은 점 하나씩 들어봤는데 시장 분위기에 젖어서 뭔가 사실은 좋은 것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약간은 아쉽다. 시장이 정말 좋을 때는 사실은 어떤 섹터 하나만 딱 정해주셔도 혹은 지수 잘 갈 땐 대형주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내는 그런 난이도가 좀 낮은 시장이 있다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난이도는 높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전력, 조선, 건설기계, 방산, 우주항공, 원전주, 바이오 요 산업군들을 사세요? 또는 기다리세요? 관망하세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업종에 대해서 딱딱 원투만 이야기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440 떨어졌을 때 제가 원전주에서 딱 두 종목 추천해드렸었잖아요. 다른 종목 안 했어요. BHI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못 산 사람들은 BH에 사면 되는 거고 BH를 못 산 사람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그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못 사는 사람은 하나오션을 사면 되는 거고 하나오션 못 사는 사람은 현대중공업을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우주항공 쪽에서는 하나시스템 요걸 못 샀으면은 HVM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완전 소외받았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HVM 아니면은 하나시스템 이걸 못 샀으면 하나에어로스 이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현대건설기계를 못 샀으면은 현대 에이버다임을 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수익률이 바로바로 메꿔주는 형태의 흐름이 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쉬웠다고요. 수익을 내기가 2,440 이하에서는. 근데 2,550에서는 지수는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반도체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 하는 사람들만 돈 번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고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IT 섹터라 하더라도 IT 섹터 사세요가 LG전자라면 돈을 못 버는 건데 삼성전기는 그나마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필옵틱스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유리기판 쪽으로. 그러니까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몇 종목들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시세가 터진 애들도 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빠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한 이 픽스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시를 했었을 때. 그래서 쉬운 시장이 왔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초보자분들이 그다음에 약간 트레이딩이나 이런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은 아마 수익률 꽤 재밌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주식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검증해야 돼요. 냉정하게. 나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방산, 우주항공, 전력주, 그다음에 경협주, 건설기계,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추세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쪽에서 추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개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아니면은 빠져나올 생각이 있는 식으로. 이해되시죠? 예, 이게 분명히 좀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누구나 쉽게 야 그냥 뭐 아무나 사면 돈 벌겠는데 뭐 이런 시장이 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 잃을 확률이 적고 벌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2550에서 여기서 만약에 2610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부활이다. 지금 SK 하이닉스 가지고도 안 된다. 삼성전자가 따라 붙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2590인데 LG 에너지 35만 3,500 이걸로 안 돼요. 현대차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이런 애들이 자금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노달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배터리를 가지고 있건 소부장을 가지고 있건 전력주나 조선주 고점에서 따라갔건 어쨌건 간에 아니면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건 어쨌건 간에 그런 분들 오랫동안 밀렸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상이 안 나오면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사는 식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형주와 중성주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ABL 바이오 얘네들 자금만 들어오면 바이오는 좀 별도 플레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합주가지수가 2590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런 구조가 왔는지를 이해하고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내가 이 장, 좀 난이도 높은 장에 적응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도 충분히 좀 마련을 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